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드림 트리 빌리지의 이성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의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드림 트리 빌리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서 어떤 나눔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음악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는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교육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하고 부합되는 뭐 노숙인들 음악 교육을 해달라 요청이 와서 하게 되고, 또 이제 필리핀에 이제 쓰레기 마을에 가서 이제 음악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의 좀 이제 지금 뭐 시니어들에 대한 부분들 필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합창단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들 이제 네. 또 뮤지컬 이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음악 제작이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랑 어떤 방향성들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이 가르쳐봤자 몇 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 음악 교육의 방향성들을 제 학교, 제가 숭실대 교회음악과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 후배들이 한 20명 정도 함께. 같이 네. 해주고 있고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나서 또 음악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이끌어가려면 왠지 좀 리더십이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성격이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릴 때도 좀 그러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너무 낮고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잘 적응하기 어려워서 이제 뭐 특수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됐나 봐요. 네. 제가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하고, 그때는 뭐 학교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그냥 자고 친구들하고 원만히 어울리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하셔서 이제 특수반에 갔기도 했었고, 스스로 굉장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좀 많이 따돌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좀 어떻게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좀 시골에 이렇게 맡겨져서 지내고, 저희 누나도 이렇게 시골에 맡겨져서 지내고 했던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생각도 좀 저희가 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네네. 그런 일들인데, 그러면 청소년 시절을 내가 떠올려 봤을 때 그 좋은 추억이라는 거는 없으신가요, 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20대도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10대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방황할 때는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그 노래가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그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놀리는 것 같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 음악을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네. 다 악기 잘하는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이렇게 CCM 공연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일 밀리는 게 저는 드럼하고 또 막 기타를 배우고 싶잖아요. 네. 보통 보면 그쵸, 그쵸. 보컬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선배들이 꿰차고 있으니까 밀려서 하게 된 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베이스를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네. 성격에 잘 잘 맞아요. 맞고 잘 맞고.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꼭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로 필요하죠. 서비스하는 좋은 어떤 밴드에 있으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모든 계획하에 우리를 움직이시는 건데 네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표님을 미션 스크린 학교에 또 가게 하시고 네네. 계속 주님이 콜링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을까? 진짜 주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 열심이 있어서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 정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정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주님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제 안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고 하는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그 상황을 믿어지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 이제 거듭남이 확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치열한 그 열심이 있으니까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24시간 거기에 매진할 거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를 하게 되죠. 은혜로 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내 안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드림트리 빌리지를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여기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림트리 빌리지를 하시게 된 건지요? 2007년도에 이 꿈을 주셨는데 그 계기가 이제 제가 이제 월드비전에 후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이제 최인혁 집사님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하실 때 같이 투어도 하고 뭐 지금도 감사하게 이제 올드앤뉴라고 지금 월드비전 이제 홍보대사 하는 데서 베이스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결연을 했어요. 네. 한 명을 결연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 결연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내 재능이면 내가 하루에 10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3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했더니 마음에 뭔가 울림처럼 그럼 너가 한번 해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재능 나눔을 하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내가 10시간이면 50명밖에 못 가르치지만 네. 만약에 100명이 1시간씩만 시간을 헌신해도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다 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런 가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1시간을 재능 나눔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100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수부터 학생까지.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이것들을 계획을 할 때 그때 강명식 주임 교수님이 네. 학과장님 계실 때 이제 와서 이 일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2014년도군요. 2014년도에 이렇게 가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이런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헌신해준 청년들이 이제 네. 지금까지 같이 6년째, 오랫동안. 6년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리 쪽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너네는 왜 영리 기업인데 비영리처럼 사업을 해? 그러니까 막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위기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자극적이고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그 아이들이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가면 위기의 청소년에서 위기로 가면 그 아이들이 무언가 망가진다든지 어떤 중독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너네를 통해서 얘네가 위기로 갔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증명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증명해내는 게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더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취약계층인 보이지 거를 않게. 네, 더 아닌 것처럼 막 더 화려하게 하고 막 네일도 하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받거나 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무가치한 것처럼 평가되거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